자, 이제 살펴볼 예제는 전형적인 임페러티브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바꿔볼 것인데요. 이 바꾸게 되는 와중에서 발생하는 자바 8 펑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코드를 재사용성, 즉 리유저빌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틸리티 클래스를 한번 보시죠. 이 유틸리티 클래스는 홀수를 구하고자 하는 메서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input은 list of integer가 들어오고요. 각각의 넘버가 null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null 값이 아니라고 한다면 2로 나누었을 때 리메인더가 제로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넘버를 외부에서 정해둔 로컬 베리어블이죠. result라고 하는 또 다른 리스트 인티저에 하나하나 모아 리턴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임페러티브 스타일 코드고요. 이 코드가 오직 홀수에 대해서만 작동된다고 한다면 짝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니어 개발자, 초보 개발자라면 아주 쉽게 이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메소드 이름을 바꿔주시고 모든 부분은 동일하게 하되 넘버를 2로 나눈 리메인더가 제로일 경우에 짝수라고 함으로써 이것들을 모아서 리턴하는 그러한 코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코드를 보고 너무 리던던트 코드, 동일한 코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페러티브 스타일로 그대로 머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utility 클래스인데요. 물론 get odd numbers나 even numbers도 똑같은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코드가 이 안에서 발견되고 커먼 코드를 다른 곳으로 move 시킨 리팩터링입니다. 즉 numbers가 주어졌고요. 세컨 인풋 아규먼트로 리메인더 값이 얼마냐, 제로냐 아니면 원이냐라는 것을 이곳에 보내어 지정함으로써 단순하게 이 리메인더 값이 인풋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이 컨디션에 따라서 리절트 값이 어떤 것들이 컬렉트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코드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코드의 한계점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계점을 하나 말씀드린다 치면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유틸리티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로인, 즉 3배수인 숫자들만 인풋에서 뽑아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메소드 이름 자체도 바꿔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메소드들을 퍼블릭 메소드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흔히 이런 코드를 어글리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도 용이하지 않게 될 뿐더러 코드 재활용면이나 재사용성에서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펑셔널 스타일,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앞서 get odd numbers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먼저 보시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왼쪽에 있는 유틸리티와 오른쪽에 있는 유틸리티 클래스의 코드를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get out numbers, 오른쪽에 있는 get out numbers는 시그니처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코드를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은 for loop를 이용한 코드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functional style 프로그래밍은 스트림을 이용한 코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for loop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전환하기가 쉽거나 전환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려하게 되는 오브젝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림 오브젝트입니다. 많은 곳에서 특히 이 이터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스트림 오브젝트를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흘러가는 스트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유한한 집합이 아니라 infinite se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림 오브젝트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 어떤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는 그런 개념의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림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 체인, 커맨드 체인과 같은 형태로 보통 원라이너라고 하기도 하고요. 함으로써 무엇을 할지 하면서 결정을 짓는 코드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림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API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필터입니다. 필터는 프레디킷을 받아들여서 마치 if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if는 넘버가 null이라면 continue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null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그 아래로 내려와서 계속 처리하는 것이죠. 똑같은 식으로 필터는 이 null이 아닌 것을 프레디킷을 불러서 그 다음에 그 넘버를 무엇을 할지를 결정지어 갑니다. 두 번째에 있는 필터는 넘버를 2로 나누었을 때 리메인더가 제로가 아닐 때 계속 프로시드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 넘버를 2로 나누었을 때 리메인더가 제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result라고 하는 리스트에 하나하나 add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형태로 2가 2로 나누었을 때 제로가 아닌 것이라면 그 엘리멘트들을 하나하나 컬렉트해서 리턴하라 하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코드를 읽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지 쉬운지 아직은 잘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이러한 코드가 더 깔끔하고 읽기에도 더 빠르고 편하다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코드 리더빌리티와 실제로 코드 라이터빌리티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경험이 늘지 않는 이상은 이 코드를 바로 처음부터 작성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odd number는 이렇게 구현됐다고 가정하면 펑셔널 스타일 코드로 get even number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위의 코드와 아래 코드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요. 오직 다른 점 하나는 이 second filter 부분에 2로 나눴을 때 리메인더가 제로이냐 아니냐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코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리유저빌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아마 아까 이 for loop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넣어서 리메인더를 넘겨줌으로써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이 펑셔널 스타일 프로그래밍에서 리유저빌리티를 높일 수 있으려면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프라이빗 메소드나 디폴트 패키지 메소드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get odd number나 get even numbers에 통해서 불려지는 것이죠. 단 이때는 input list가 있고 second argument로 predicate 자체를 오브젝트로 받아들여서 이 predicate 오브젝트를 필터에다 바로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이 전체 컨디션 자체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자바 8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메인더만 넘겨서 이렇게 좀 코드는 어글리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하지만 자바 8부터는 predicate 오브젝트를 통째로 넘길 수 있는 input argument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가 조금 더 읽기에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는 역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임페러티브 스타일 코드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만약 제가 3으로 나눴을 때 3배수인 값들만 리턴하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만 또 리턴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계속해서 add up, copy and paste 그런 방식으로 늘려나가는 것밖에 생각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려운 점에서 저희가 벗어나기 위해선 자바의 펑션 오브젝트들을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그리고 그 커맨드 라인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엑sem플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볼 때 보시죠. 두 개의 인풋이 들어와서 하나의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자바의 펑션 인터페이스 타입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이펑션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자바 유틸 펑션 패키지 안에 있고요. 일반적인 펑션과 다른 점은 인풋이 두 개 있을 때 아웃풋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펑션의 메서드와 이름도 똑같이 ap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풋이 두 개, 아웃풋이 한 개 타입. 그렇죠? 그러면 이 필터 바이라고 하는 이 부분, 디폴트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이 메서드를 바이 펑션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이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input argument 타입을 list of integer라고 하시고 두 번째 input argument 타입은 predicate of integer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이 리턴하는 타입은 list of integer입니다. 그렇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춰보시죠. 인풋이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은 list 타입이고 이런 경우에는 저의 경우엔 integer list, predicate integer, 그리고 list of integer가 return 타입으로 되는 by 펑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constance처럼 public static final 이 modifier를 이용해서 하나의 constance처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stream 코드 체이닝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풋이 리스트겠죠. 왜냐하면 이 시그니처대로 맞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프레디킷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프레디킷이 여기, 인풋이 여기에 어사인 되면서 매핑 되면서 컬렉트 할 때 리턴 되는 이것이 바로 by 펑션입니다. 여기에 return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펑션은 evaluation을 하기 전까지는 expression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 어디서든 펑션을 constance처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레디킷을 적절히 주면서 또 인풋 리스트를 적절히 함께 보내줄 때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본 스타일인데요. 그럼 이 펑션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하나의 가상 메인 엑스큐션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저는 1부터 100까지 들어가 있는 인티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원하는 인풋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인풋에
더해서 프레디킷이 제가 필요한데 두 번째 프레디킷은 바로 이것을 어떤 넘버를 주었을 때 그 넘버에 2로 나눈 리메인더가 제로가 아니라는 프레디킷을 역시 주고 났을 때 이 펑션, 제가 정했던 이 펑션에서는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결과인 list of integer를 리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저는 제 코드 안에서 기존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펑션 constant와 같은 펑션을 이용함으로써 utility 클래스도 더 이상 필요 없고요. 그 펑션의 apply를 호출하며 저는 단지 input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제공했을 뿐이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 경우에는 홀수 넘버들로 리턴되게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두 번째 케이스도 다른 점은 인풋은 동일하나 프레디킷이 달라지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짝수인 것이 리턴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프레디킷 자체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펑션, 서플라이어, 컨슈머, 프레디킷 같은 오브젝트들은 전부 이밸루에이션 내지는 메서드의 인풋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펑션을 이렇게 컨스턴트처럼 정의했듯이 프레디킷들도 컨스턴트처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곳에 number predicates라고 하는 constance와 같은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서 odd numbers라고 하는 predicate, 인티저에 대한 predicate을 정의했고요. 이 경우에는 number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2로 나눈 리메인더가 제로가 아니라고 하면 이 predicate은 odd number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predicate이라고 디파인하였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even number는 오직 나누었을 때 리메인더가 제로라는 것을 정의함으로써 또 다른 프레디킷도 여기다 만들어 넣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 프린터 코드에는 더 이상 이렇게 하드 코디드 되어 있는 프레디킷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즉, 저도 재사용이 가능한 넘버 프레디킷에 있는 odd numbers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number predicates라고 하는 constants 중에 even numbers라고 하는 predicate을 constants처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코드는 펑션과 predicate을 전부 재사용성을 높인 상태에서 코드를 구현하게 되고요. 저는 더 이상의 utility 클래스 따위의 implementation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디서든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코드든 이 펑션과 이 프레디킷을 원한다면 그 클래스에 있는 아니면 그 코드가 필요한 곳에 이러한 public constants function by function 따위 아니면 predicate 따위를 접근해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단적인 example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앞서 보셨듯이 for loop를 스트림을 이용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바꾼 것에 더해서 프레디킷이나 펑션과 같은 오브젝트들도 마치 constance처럼 이렇게 정의하고 불러서 쓰실 수 있다. 재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